안녕하세요. 회생에틱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파산 선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는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면책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압류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된 것이 있다면 모두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파산 선고보다는 면책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는 파산 선고 후에는 면책 허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요. 이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면책 불허가 사유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6가지인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가 파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파산 범죄에는 사기 파산죄, 과태 파산죄, 설명 의무 위반죄, 파산 뇌물죄가 있습니다. 이 사기 파산죄는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고, 과태 파산죄는 신용으로 물건을 산 후에 싸게 판 후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 의무 위반죄는 이 파산 관제인의 설명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파산 뇌물죄는 파산 관제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 의무 위반죄와 비슷한 경우인데 법원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 따라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파산 면책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아서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형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도박은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 면책 불허가 사유인데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상태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거래를 한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못 갚을 것을 뻔히 알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6번째 사유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최근 1년간 대출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행인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면책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재량 면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내 지급불능 상태에서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량 면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 내 대출금이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재량 면책이 가능할까요? 아직 법원의 실무가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재량 면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모두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최근 대출을 모두 채무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전편에서 말씀드린 개인 파산의 기본 자격,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현재 사업을 접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파산 신청하시면서 진술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네. 오래된 채무이다 보니까 기억도 좀 힘드시고 자료도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못 기재할까봐 굉장히 두려워들 하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고의가 아닌 사소한 실수들, 누락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어떻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허위 진술에 이런 거는 뭐 재산을 자기가 고의로 감춰놓고 허위 진술하는 거, 뭐 소득이 많은데 적다고 허위 진술하는 거 이런 거에 해당되지 그런 재산이나 소득 채무 관계 없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과태 파산죄 이런 네네.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구입은 했는데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네네.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중고 마켓 같은 곳에 네네네. 뭐 어떤 뭐 명품을 하나 팔았다든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좀 애매한데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고의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보면은 과태파산죄 해당될 수 있지만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과태파산죄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영업 제한이 풀리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니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때까지 버티기가 힘드시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면책을 받으면 다시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옹이 있는 나무가 더 단단하듯이 파산 면책 후에 더 탄탄하고 내실 있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